유재선 감독의 신작 잠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신작이란 표현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감독님의 데뷔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잠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비평가 주간은 데뷔 감독 혹은 최대 두 작품을 연출한 감독에게만 초청 기회가 주어지는 섹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신예급의 연출가들에게 선사하는 영예인 것이죠. 말인즉슨 유재선 감독은 데뷔작부터 눈에 띄는 성취를 해낸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TMI지만 잠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내용이 폭파원 25시에 반영되기도 했죠. 제가 이 작품을 기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봉준호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재선 감독의 과거를 살펴보면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연출부에 참여했던 이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잠을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봉준호 감독이 모더레이터 격으로 참석하는 GV를 진행하기도 했죠. 또한 봉준호 감독이 이선균 배우에게 잠의 시나리오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봉준호라는 이름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저는 이 영화가 기생충과 접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집이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기생충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대부분이 저택 안에서의 시퀀스였던 것처럼 잠에서 역시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블로킹이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히치콕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뒤섞여 있는 잠의 구조는 현기증, 새 등의 히치콕의 걸작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은 관람하는 내내 웃음에 대한 기대와 공포에 대한 쫄깃함이 동시에 차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호하고 허세 부리지 않으며 깔끔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르 영화로서도 흥미로웠고요. 영화의 저류에 흐르는 여러 요소들이 저의 생각을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잠이라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앤디 워홀이 6시간 반 동안 자는 사람의 제스처를 찍으면 그것이 자본주의가 명령한 게스투스임을 알 수 있다는 어느 문구처럼 말이죠. 한 발 더 들어가 저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집이라는 소재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간 대 귀신, 빨간색 의미, 현수가 배우로 설정된 이유, 여성 대 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잠의 장르를 규정하려면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 오컬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K-오컬트쯤 되겠죠. 말인즉슨 이 작품의 표층에는 인간 대 귀신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랫집 박춘기 할아버지의 영이 달라붙은 현수와 그것을 막아내려는 수진의 사투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다소 도식적으로 구분해보면요. 영화에서 집을 지키려는 수준의 면면은 붉은색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순간에 침실의 이불이 빨간색이기도 하고요. 수진이 본격적으로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수진은 자신과 결부된 남성 리스트를 뽑는 우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녀는 빨간 펜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연달아 등장하는 노트북 키보드에 빨간 콩이 눈에 띄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집에 처음 등장하는 무당의 외연도 적색 착장이었고요. 부정 역시 붉은색 글자가 두드러집니다. 사실 영화의 타이틀이 뜰 때부터 이미 화면 전체를 적색이 뒤덮은 채 잠이라는 글자가 차올랐죠. 조금 더 파보면요. 영화의 끝자락 부적이 떡칠이 된 집의 조명도 불그스름하고요. 수진이 광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에 선홍색 핏줄이 서린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귀신을 쫓는 색은 빨간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귀신과 착붙하는 색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현수가 잠을 자는 침대의 면면과 결부될 텐데요. 왜냐하면 그가 잠이 드는 순간부터 공포는 시작되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현수가 잠을 청하는 침대, 침낭의 색상은 녹색과 청색 계열이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자장이 강력히 어려있는 아랫집의 벽지는 아이보리 혹은 흰색이기도 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잠은 빨간색 대 빨간색 외의 색이 대결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색상이 부여되는 바로 이 방식이 흥미로웠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의 부제를 지으라면 저는 단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집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보면요. 앞서 언급드린 컬러의 배치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말해 저는 빨간색은 수진, 그 외의 색은 귀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분화해서 표현하자면 빨간색은 선, 그 외의 색은 악쯤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학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빨간색의 벽지 혹은 조명은 집에 안정감을 주는 색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적색으로 평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논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의 집보다는 오히려 박춘기 할아버지가 살던 아랫집의 밝은 톤의 색이 거주지라는 공간과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죠. 영화의 끝자락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구스름한 수진의 집과 벽과 가구 등이 원톤으로 맞춰진 아랫집 중 당연히 대다수의 분들은 후자의 디자인이 집이라는 공간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제가 보기에 잠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역설적인 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수진이 지키려는 선한 집이 오히려 적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귀신과 결부된 악한 집이 편안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가진 영화인 것이죠.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와 수진의 집에는 둘이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가훈 같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수진은 영화 내내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둘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도 하죠. 이러한 그녀의 의식은 꽤나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현수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본인만 월세로 나가 산다거나 혹은 차에서 잠을 청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엄마와 아랫집 여자 민정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혼을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생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가 찢어지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소 악랄하게 말하면요. 부부가 한 공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잠은 한 지붕 아래 부부라는 공동체가 완벽하게 착붙하여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발칙한 질문을 하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 가훈은 부서지죠. 한 발 더 들어가 집에서 흉기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보면요. 식칼도 있고 특히 전동 드라이버가 인상 깊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재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어느 집이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은 늘 흉기의 보고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말인즉슨 제가 보기에 잠은 우리가 사는 집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영화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거주지의 공포를 다룬다는 점에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저에게 잠은 엄태와 감독의 근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작은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면 알았다고 미친다. 제가 잠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영화에서 우먼 파워가 강력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해 이 작품은 여성 대 남성의 구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부터 그런데요. 잠에는 4세대의 여성이 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수진이 있을 것이고요. 수진보다 0.5세대 위인 민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진보다 한 세대 위인 수진의 모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보다 한 세대 아래인 수진의 딸이 있겠죠. 민정은 이혼한 것으로 추측되고요. 수진의 모친도 부친과 헤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수진만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그 남편도 정상이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민정과 연결고리가 있는 남성인 부친 박춘기 할아버지도 썩 호감 가는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남성들은 다들 조금씩 정상의 범주에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봐도 재밌는데요. 현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는 결국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수면센터를 찾아가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당을 통해 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각각을 대표하는 인물은 남성인 의사와 여성인 무당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무당 쪽이 참이라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죠. 조금 더 파들어가면요. 직업이라는 관점으로 봐도 이러한 여성 중심의 기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수지는 기업의 팀장으로 나오고요.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한 잘 나가는 워킹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 PPT로 상황을 정리한다든지 납치와 협박을 감행한다든지 등등 대적하는 방식이 이미 스테레오타입의 희생자들과는 다르죠. 반면에 현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배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배경의 대부분을 집이라는 공간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이 일하는 사무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은 짧게라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수의 워크플레이스는 연속국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는 장면을 TV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가 일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죠. 저에게는 노동이라는 동력, 경제적 능력 등을 여성인 수진에게 더욱 지배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배우라는 직업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배우는 실제 나와 연기하는 나로 자아가 이분화되는 것이 특징인 직업일 텐데요. 이것은 빙의된 현수와 그렇지 않은 현수의 정체성 분기의 상황과 조응을 이루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소 악랄하게 말하면 잠은 남성이라는 존재에 이중성을 부여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잠은 열린 결말의 영화입니다. 자정이 되기 직전 현수에게는 빙의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수진에게 패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언급드렸듯 현수의 직업은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미쳐가는 아내를 위해 박춘기 할아버지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2번 정도 현수가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곧잘 하는 장면을 레이어로 깔아놓기도 했죠. 감독님도 두 가지 가능성 중 한 가지 방향을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하고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정 짓고 싶지 않기에 그 부분은 관객들의 몫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정말로 현수에게 박춘기 할아버지의 귀신이 달라붙었다고 여기고요. 수진의 압박으로 영이 저승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먼저 영화에는 할아버지의 혼이 현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수진의 시점 쇼트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터치가 들어가 있죠. 물론 이 장면은 수진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라고 판단했는데요. 그것이 상상이라면 대중영화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점 쇼트를 굳이 인서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지의 총합으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의 추정대로 정말로 이 작품이 여성 중심의 세계관이라면 수진이 선택하는 면면이 영화의 지향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내린 결론처럼 남편에게 귀신이 붙었다라는 쪽이 영화의 목적지와 동일한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저는 잠이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만큼이나 발칙하고 신선한 데뷔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유재석 감독의 차기작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잠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준호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봉준호 키드의 데뷔작 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 schon fertig mit der Arbeit?